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 되었고, 오전에 또 사무실에 일찍 왔는데, 아침을 먹어야 돼서 반찬을 만들다 보니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짜장을 제 먹을 만큼만 하면 되는데, 또 뭐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재료를 뽑고, 재료는 이제 저의 양에 맞춰서 했는데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어도 당황하지 않고 가루를 이렇게 조금씩 부으면서 또 잘 저어주면서 하니까 가루도 잘 풀리고, 어쨌든 짜장이 건더기의 양은 살짝 적은 그런 짜장이 완성되었네요. 먹어보니까 그냥 뭐 어차피 판매되는 그 가루기 때문에 짜장라면에 짜장 그 소스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도 좀 먹기가 애매해서 단무지, 원래 김밥을 싸 놓으려고 재료를 놔뒀던 그 단무지를 좀 썰어서 단무지 무침을 최초로 또 만들게 되었네요. 약간 그 고춧가루가 좀 더 적게 들어갔나? 어쨌든 뭐 유튜브에 보면 고춧가루가 빨갛게 이렇게 단무지랑 어울러져서 그렇게 보였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빨간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밥의 그릇보다 반찬의 그릇이 더 큰 그 밥상 차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촐하죠? 이렇게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컨셉을 카레나 짜장이나 돼지고기를 넣지 않는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돼지고기를 잘못 재료를 고르고 볶으면 뭔가 비린 맛이 이렇게 나서, 그냥 저를 생각하면 그냥 고기 없이 그냥 야채들로만 해도 무난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고기가 없는 야채 카레를 이렇게 계속 해주다가 오빠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돼지고기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오빠를 위한 카레는 또 돼지고기를 삶죠? 삶아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주고는 합니다. 짜장의 그 재료는 딱 두 가지, 양파랑 양배추밖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집에 그 통조림 옥수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넣을까. 여기에다가 더 맛이 살아나려면 오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이로 이렇게 좀 상큼함을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단무지 무침에 파를 왜 넣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넣으려다가 넣으니까 확실히 왜 넣는지 알 것 같네요.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짜장밥이 이제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짜장은 실패를 해도 아이가 잘 먹더라고요. 짜장이 살짝 모자라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밥을 다 먹었고 잠시 그릇을 치우고 쌀을 좀 이렇게 좀 안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좀 얘기할 게 좀 짧아서 정말 영상 하나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명절을 잘 보내고 정말 잘 쉬었죠. 수요일까지가 이제 명절이었고 목요일은 그냥 목요일은 이제 하루를 쉬었죠. 쉬고 이제 금요일 날 직장을 갔는데 이제 목요일에 이제 제가 목요 예배를 이제 좀 2주 정도 쉬었다가 저희 아이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아이랑 같이 가게를 오기 전에 아이가 먹을 만한 간식, 왜냐면 우리 시네마가 있었기 때문에 간식을 이제 사게 되었고, 저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정말 아이 따라서 나도 먹겠다 하면서 막 과자 이런 걸 샀었는데 요즘에는 또 좀 과자를 즐겨 하지만 좀 덜 먹자 이런 생각에 바나나를 사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물품을 사고 계산대로 갔는데 그 계산원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더 그 마트를 갔을 때 막 이렇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막 더 평소에 하시는 대로 친절하시지만 뭔가 조금 더 나를 좀 많이 안 불편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그런 뭔가 막 티가 나는 그런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그분을 다시 또 만나면 그 종업원이 돌아가면서 이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이 있으면 뭔가 뭐 명절을 지샜으니까 뭐 명절 잘 보내셨어요 뭐 이런 말 좀 해야 되지 않겠다. 저 절대 하지를 못하죠. 못하는 사람인데 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종업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손틈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매번 계산하실 때마다 포인트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신데 제가 뭐 그럴 때마다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포인트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던 분이죠. 근데 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포인트 없으셨다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 보면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네, 없어요 하면서 좀 뜸을 들이다가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니까 그날 일을 했다면서 막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천국 갑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새해 인사를 한 것을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보고 명절은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주셨고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뭐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담대하게 다가가고 인사도 잘하고 막 복음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상대에게 좀 이렇게 좀 담대하게 이렇게 좀 관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아무리 복음으로써 이렇게 연을 맺어 주셔도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이렇게 막 서스럼 없이 막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은 좀 제가 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모습이 좀 하나님께서 도움으로써 이루어 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했죠. 그분의 그런 좀 호의가 언제까지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보통은 제일 가까운 편의점에서 이제 종업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냥 좀 그 후의 반응이 좀 뭔가 관계에 진전도 없고 뭐 보통 제가 뭐 별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그냥 관계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 마트의 직원분이 뭔가 이렇게
마트 중에서는 어, 반응이 괜찮다 하시는 분이 최초신 것 같아요, 정말. 음,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목요 예배 때 저의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요즘에는 좀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은 몰랐죠. 몰랐고, 저희 아이는 아무래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너는 네가 할 것을 네 공간에서 해라. 나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게 좀 방해된다, 이랬는데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그런, 어머니가 저의 예배에 함께하는 그런, 제가 소망을 가졌고 그렇게 이제 하게끔 제 노력으로 했는데, 아, 어머니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성경책 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할 정도로 저는 의지의 문제로 바라봤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아, 노년에, 그리고 고혈압에, 그리고 세상의 풍파에 맞은 사람은 이 정말 무기력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성경책을 찾아서 이렇게 한 장 넘기는, 그게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의 이렇게 좀 같이 예배 드리자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제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독감 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에게 다가오면서 엄마 예배 드려? 이렇게 물어보고, 자, 본인도 같이 드리자고. 그렇게 이제 저의 예배와 저의 아들의 예배,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저희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좀 적막하고, 저도 저희 가족들이 좀 듣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좀 묵음으로써 이렇게 좀 복화술이라 하나요? 이렇게 입은 이렇게 뭔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찬송가도 좀 소리 내서 이렇게 저희 아이랑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이어갔었고, 그게 뭐 저희 아이 독감 걸리고 뭐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또 저희 아이가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기억이 있어서 또 성경책 앞에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적으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드리는 예배를 아이가 항상 주시를 하고 있죠. 놓치기를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요일날 이제 여기 앉게 되면 저희 아이도 이렇게 와서 그냥 와라고 하지 않았는데 와서 이렇게,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막 자만심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아이가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저희 아이 모습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게 약간 장애 우들을 위한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금요일은 이제 제가 이제 명절을 세고 직장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직장에 제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그분은 이제 청소를 하시는 겸 돌보는 그런 실버 선생님이신데,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잘하세요. 우리 젊은 그런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 청소를 혼자서 다 떠맡아서 하시고, 너무나 또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 돌보는 것도 좀 쉬실 수도 있지만은 남은 시간에 이렇게 아이를 돌보시는, 연세가 좀 있으시죠. 연세가 있으신 그분이랑 호흡을 맞췄을 때가, 그 직장을 그러니까 명절 전에 이제 직장을 갔었을 때, 그 한 아이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는 아니고 한 4학년 돼 보이는 그런 학생인데, 힘이 어찌나 센지 막 집에를 가려고 막 힘을 쓰더라고요. 막 몸을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제가 막 막으려고 해도 안 되고, 막 본인이 옷을 이렇게 가지고 입고 가겠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아직 갈 시간 아니야 하면서 막 팔을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도 안 되고 몸을 이렇게 밀어도 안 되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막 아이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저희도 힘을 좀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는구나,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날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기 전에 이분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절을 지나고 이제 직장을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직장을 들어서면은 항상 현관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을 노렸죠. 현관에 들어가서 일단은 그분께 명절 잘 보내셨는가 물어보고, 왜냐면 그분이 나이가 지긋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정식 직원도 아니시고 갓 들어오신 분이시지만 연로하시고 이렇게 좀 대우를 받으셔도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인사하고 지나치지 말고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을 직장 가기 전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 아니면 진짜 하기가 정말 어렵겠다. 왜냐면은 그 교실에 들어가도 막 선생님들이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단 둘이 남겨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참 붙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공간은 현관에 있을 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현관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현관 안에서의 위치는 아니셨지만 현관에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갈아 신다가 선생님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좀 뜸을 들이고 있다가 신발을 이제 다 갈아 신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도 교회 안 다니시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아서 제가 항상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수월합니다 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
인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거부하시는 그런 느낌은 없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뭐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러 오시고 그렇게 이제 거부감이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분한테 정말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이제 두 분이 남으셨죠. 또 갓 들어오신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아이도 돌보시는 그 또 다른 실버 선생님 그분이랑, 그리고 뭐 체육관에서 하는 뭐 댄스 선생님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렇게 평일날 오시는 외부 강사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그 두 분이 계시네요. 그 체육 선생님은 제가 어제도 이제 직장을 나갔지만은 그 체육 선생님의 수업에 이제 저랑 함께 이제 음악 선생님이 투입돼서 총 3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어제는 음악 선생님이 뭐 서류 작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빠지셨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랑 어른은 단 둘이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때, 그때 이제 수업을 하기 직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설 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제도 참 단 둘이 이렇게 수업 어른만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그 긴 시간이 굉장히 아쉬웠고, 이런 것조차도 또 감사해야 되겠다. 전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맡고 있는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굉장히 교회 다니고 뭐 금요 기도도 간다 하고 막 저랑 소통이 엄청 잘 되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올 때 휴지심을 입에 이렇게 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 장난치니 하면서 막 휴지심을 입에서 이렇게 빼내려고 제가 노력을 했죠. 전 다 쓴 휴지심을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고, 그 아이가 그걸 발견하고 입에 물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알고 왜 더러운 걸 입에 무니 하면서 제가 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했었고, 또 몇 번 이렇게 그 아이가 뭐 저희 아이처럼 화장실을 수시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좀 너무 자주 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갔다가 이제 나왔을 때 휴지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휴지 이거 네가 다 썼으니까 세어지 갖다 놓자 하면서 세어지를 같이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또 그 뒤로 또 몇 번 화장실을 갔는데 얘가 또 한 번 나올 때 휴지심을 입에 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난치냐 하면서 제가 이렇게 빼서 휴지통에 넣었는데, 퇴근할 때쯤 되니까 그 불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혹시 화장실 갈 때 뭐 장난치지 않았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뭐 때문에 그러시지 하면서 왜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휴지를 막 풀어서 변기통에 넣었다고,
휴지가 막혔다, 그 변기가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오늘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좀 그냥 이렇게 순순하게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막판에 또 고난을 주시네 하면서, 아, 그 학생이 휴지심을 이렇게 물고 나오길래 저는 그냥 다 쓴 휴지 그거를 입에 물고 장난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랬군요 하면서 어떡해요 하니까 막 선생님도 막 당하셔서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일단은 마음을 진정시키자. 일단 아이들이 아직 집에 가지 않았으니까 아이들 마지막으로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웅하는 그것까지는 내가 잘하자 하면서 좀 마음을 진정시켰는데, 그때 막 불교 선생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변기를 뚫었겠죠? 뚫고 이제 저희는 아이를 다 보내고 나서 이렇게 퇴근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뭔가 화장실에서 물이 싹 내려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는 하면서 제가 다 갔죠. 다 가서 좀 기다렸더니 불교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뚫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뚫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뚫으셨나고 그렇게 물었더니 막 휴지를 다 꺼냈대요. 꺼내서 했더니 뚫히더라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진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아, 정말 또 실장님한테 제가 또 문자를 보내서 막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또 해야 될 거를, 그거를 이제 불교 선생님 도움으로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인사를 했죠. 아, 정말 다행이다. 불교 선생님 아니었으면 또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날 퇴근을 이렇게 딱 하려고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이렇게 주차장을 지나서 이렇게 나가는데 불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셨나 봐요. 엄청 큰 차였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셔서 막 차를 세워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면서 좀 태워드릴까요? 하면서 막 그렇게 웃는 얼굴로 말씀하셔서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서, 아까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그거 뚫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실장님한테 또 죄송하다고 막 그런 또 문자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 뚫어주셔서 그런 수고를 덜었네요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주말 잘 보내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했네요. 토요일은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오는데 명절도 지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명절 지났으니 뭐 가족들이랑 보내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어느 때마다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는 그 햄버거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참 우리가 정말로 싸웠지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오라고 그렇게 또 문자를 보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은 자꾸 저희 인간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정제가 되는 거죠. 어른이 조금만 더 부드럽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직진만 하기 때문에 막 옆에 상 이런 거 다 신경 못 씁니다. 상대방 뭐 신경 못 쓰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런 아이들을, 아직 어린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어린아이를 이렇게 금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다가오는 것을. 참 그 말이 참 저에게 정제가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은데 교회를 이렇게 좀 등지고 저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노여움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고 다 똑같은 어른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만 그 외에도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발 교회에 대한 좀 그런 발걸음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그 토요일만 되면 그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랑 같이 따라온 그 친구도, 그 친구는 또 무슨 또 죄가 있나요, 그죠? 그런데 뭐 한 친구만 그렇게 배제하고 그 두 친구가 항상 같이 오는데 막 너는 그냥 뭐 교제해도 된다 이러기도 좀 되게 좀 그러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나중에 연락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알겠어요 하면서 연락을 하지 말자고 막 그렇게 아예 그 마음을 닫아버리니, 또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또 이모 너희도 봤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봤는데 이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조차도 나의 고난이고 훈련이구나 이런 생각에 요즘은 그 상심이죠. 상심을 좀 이렇게 느껴가면서 제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그 아이들 싸운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뭔가 조금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도 제가 좀 추억하면서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요일은 저희 아이가 뭐 교회 가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했지만 탁구장 가는 거는 그래도 아이가 그걸 싫어하진 않으니까 또 탁구장 가자고 막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날이 이제 온 세대 연합 주일이라서 본당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이런 날 많지는 않으니까 좀 올라가고 싶었죠. 뭐 저희 아이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싫다면 바깥에 거기 앉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고, 어쨌든 그 본당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싶었는데 아이한테 좀 유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탁구장을 갔는데 탁구장이 이렇게 진짜 공사를 하더라고요. 1층도 그 건물의 1층도 이렇게 약간 상가처럼 비어져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부서가 들어오고, 그 공사를 하는 김에 이제 지하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 이렇게 마루를 다 드러냈더라고요. 다는 안 드러냈는데 드러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갖다 놓은 뭐 휴지랑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그때 한번 발걸음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이한테 또 본당으로 가자고 유도를 했는데 저희 가게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기에는 좀 많이 이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뭐 그 예배의 시간이 끝나지는 않은 상태라서 제가 고민을 했죠. 아, 나는 그 탁구장 공간에 있을 때만 내가 이렇게 좀 놀아주는 거지. 이 사무실 공간에 있으면 좀 노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아주지를 않으려고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는 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컴퓨터로 한글 타자 연습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가 하는 거는 해라. 엄마는 엄마 시간 따로 보낼게. 이렇게 있다가 아무래도 그 11시랑 12시 그 사이가 탁구장에 있었을 때는 그 제 아이를 이렇게 좀 놀아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사무실에 와도 좀 아이를 이렇게 좀 위하고 좀 놀아주는 그런 시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율법을 좀 내려놨죠. 율법을 내려놓고 아이 한글 타자 치는 거 그거 구경하고 또 아이가 또 탁구공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치는 것 이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책상을 탁구대처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탁구채가 없잖아요. 미술 물통이랑 또 미술 팔레트 이렇게 동그란 팔레트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니까 탁구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양쪽에서 그 미술 도구로서 그렇게 탁구를 좀 치면서 그렇게 아이랑 시간을 좀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12시가 되어서 그때 이제 제가 밥을 막 준비를 했었고 이 시간 지나면 이제 엄마는 놀아주는 사람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랑 여기서 장애우 예배도 드리고 한 3시 정도였나요? 3시 정도까지 3시 안 돼서 이제 집을 여기 사무실 나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랑 이제 집에 도착해서 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뭐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렇게 좀 자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오전에 내가 한 시간은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너랑 놀아줬었는데 아이가 뭐 유튜브로 좀 이거 봐도 돼요 뭐 저거 봐도 돼요 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했었고 아이가 자극을 받는 그런 활동들 뭐 그림 그리는 것이라든지 막 종이를 째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제가 다 막았죠. 막으니까 참 아이는 할 게 없다. 정말 이 안식일이 아이한테는 너무 곤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그냥 이렇게 좀 쉬면서 자거나 뭐 좀 이렇게 세상 것이랑은 좀 멀리하는 그런 것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하고 있지만 아이한테는 너무 곤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막 세상 것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말로쓰는 무조건 안 되라고 해버리니까 괴로운 거죠. 막 괴로워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아이한테는 너무 안식일이 너무나 곤욕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좀 아는데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좀 심정으로 있었고 뭐 이래저래 찾다가 아이가 그래도 엄마 유튜브에 있었던 그 쇼츠 영상을 좀 좋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보여주니까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할 수 없었던 세상의 욕망들을 그걸 보면서 좀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유튜브 정도야 네가 좀 볼 수 있게끔 뭐 그렇다고 저희 뭐 이런 긴 이런 뭐
말씀 전하는 그런 거는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쇼츠 영상 이렇게 음악 들어가면서 그거라도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좀 이렇게 아이한테 인간적으로 좀 괴로운 일요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너무 좋은 거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또 월요일을 저희 아이가 맞았네요. 저도 직장을 안 가고 원래 월요일에 갔었는데 직장을 안 가게 되고 아이랑 좀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월요일날 좀 이 사무실에 와서 막 요리도 막 느긋하게 하고 아이 좋아하는 활동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이 되어서 이제 직장을 가기 전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봤는데 불교 선생님께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십니다. 보통 친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저랑은 이렇게 좀 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의를 차리면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관계인데 엄청 좋은 말 해주시죠. 좋은 말 해주시는데 절대 그런 문자를 보낼 그 선생님이 아닌데 정말 용기를 내서 보내셨겠죠. 본인이 늘 즐겨 하시던 그런 패턴으로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보니까 이 글을 다 읽으시고 다시 저에게 똑같이 보내주세요. 이 글을 뭐 10명에게 보내서 5명한테 뭐 받으면 뭐 돈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운의 행운에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즐겨 하셨겠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눈에 들어왔고 저랑은 좀 이렇게 뭔가 많이 친하기에는 좀 어려운 관계지만 얼마나 용기를 내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자가 딱 나와 있는데 이거 딱 보아하니 그런 문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뭔지나 보자 하면서 딱 봤는데 막 뭔가 이렇게 행운에 대한 그런 글도 있고 뭔가 그 노인 복지에 대한 그런 뭐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자 된다는데 뭐 그냥 보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시험 같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면 아무 일도 없는 거고 조금 더 친해질 수는 있겠죠.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 이걸 안 보내기도 그렇고 그냥 무시하기도 좀 싫더라고요. 그래도 그분께서 용기를 내셔서 저랑 친해지려고 그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씹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그분에게 좋은 쪽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시험이다, 하나님 대하듯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런 문자를 보내서 날 또 고민하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이제 직장을 가는 그날.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건 알겠지만 제가 신앙 때문에 글을 다 읽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도 저에게 뭐 행운을 당신도 받고 나에게 또 줘라 이런 의도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답장을 보내니 그 선생님께서 빨리 보시더라고요. 빨리 보시고 그냥 네 하면서
이렇게 웃는 표시로, 저도 웃는 표시로 뭐 이렇게 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뭐 이런 뭐 설명까지는 안 해드렸는데 그냥 선생님 마음은 잘 알지만 제가 읽을 수 없다고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행운적 이런 문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생님께 보내드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그 선생님도 그 문자를 받고 에이 이거 그런 거 아니라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안도했죠. 역시나 오늘은 정말 한 영상으로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주일을 보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 얘기는 그냥 저희 가족의 이제 밥 먹는 습관의 그런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독감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나 그런 생각을 그 독감을 겪는 가정 중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본인의 그런 뭐 몸을 챙기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구나. 그 독감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죠. 어머니가 정말 독감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제 먹는 그런 그 식사를 그냥 대충 한 거죠. 한 거고 저희 아이도 이제 항상 라면 학교 갔다 오면 라면 먹고 막 밥도 정말 조금 먹어요. 조금 먹고 막 네 끼를 달라고 하는 거죠. 네가 조금씩 먹으니까 너무 채워주기가 힘들다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든 그런 날들을 지나왔었고 저희 오빠도 똑같죠. 뭐 라면 먹는 거는 일상이고 저희 오빠가 이제 바깥에 외출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만 시간을 오래 보내는데 막 라면, 만두 이런 걸 먹으니까 막 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 마트를 가시면 막 만두나 막 너비아니 이런 가공식품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즐겨 좋아하시고 빵도 좋아하시고 막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는 그 당뇨는 없는데 혈당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하는 그런 고혈압이신 분이시고 그렇게 이제 지내왔다가 이제 저도 뭐 그거를 뭐 마다할 순 없잖아요. 오빠가 라면 먹는다는데 엄마가 빵 먹는다는데 저희한테 자꾸 라면 내놔라는데 뭐 저도 라면 일주일에 뭐 두 번만 하자 세 번만 하자 막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체감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만 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독감을 주셨고 제가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고 고통 속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나왔을 때 이게 정말로 막 어머니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때 아팠을 때 아버지가 사온 치킨 먹어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치킨 먹지 마라. 치킨이 얼마나 기름기 많은데 어머니도 몸소 그것을 보셨고 그리고 막 저에게 자꾸 먹지 말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안 먹을 수 했나 당분간 내가 먹지 않았게 했는데 정말로 쌀부터 이제 순수한 그런 거 식품 과일 같은 거 그런 걸 채소 같은 걸 이렇게 먹다 보니 채소찜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막 국도 좀 싱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만들었던 식단이 점점 가족에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국 같은 것도 정말로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혼자 할 때도 있지만은 막 계속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고구마 삶다가 냄비를 다 태웠다. 고혈압에 있는 환자는
이렇게 요리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어머니도 계속적으로 이제 체감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국이 좀 떨어졌네 하면은 뭐 된장국도 끓여보고 막 하는 거죠. 오뎅탕도 끓여보고 하다 보니 어머니는 이제 원래 정말 본인을 챙기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딸이 자꾸 챙겨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막 반찬들 막 다 야채밖에 없고 뭐 고기 몇 점 없는 그런 반찬들인데도 군말하지 않고 막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드시고 제 반찬이 이제 저희 아이 반찬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소들 막 다 깔고 뭐 고기 몇 점 이렇게 넣고 저희 아이도 이런 작은 그 스텐 대접에 제가 막 골고루 반찬을 막 다 놔두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반찬도 먹고 국도 또 먹고 항상 뭐 저희 아이가 식단이 막 너무 안 좋았을 때도 이가 싹싹 긁어 먹으면 엄마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계속 훈련시켰기 때문에 제가 아프고 난 뒤로부터는 아이가 그 대접에 있는 반찬은 다 먹더라고요. 밥도 먹고 밥도 제가 이제 양을 좀 늘렸죠. 늘려도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한창 밥을 적게 먹고 라면만 먹었을 때는 이 이마에 여드름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는 다 여드름이라서 막 이런 데도 번졌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피부는 안 닮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여드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는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서 막 걱정을 했는데 식단을 이제 제가 이제 아플 때 막 양배추 먹고 막 양배추 삶은 거 먹고 이러니까 막 저희 아이도 엄마가 먹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를 삶아서 줬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야채 같은 거 가리지 않고 고구마, 양배추, 뭐 당근도 막 몇 점 넣으면은 당근도 먹고 뭐 브로콜리, 뭐 양파, 감자는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막 그런 걸 다 먹는 거죠. 멸치도 먹고 뭐 계란을 이렇게 진짜 아프고 난 뒤로는 저희 가족들이 막 기름에 이렇게 볶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아서 그것을 으깨서 이렇게 약간 샐러드용으로 해서 계란을 보충하고 만약에 너비아니를 샀다 이러면은 뭐 소세지 이런 거는 다 이제 삶는 거죠. 삶아서 이렇게 케찹에 찍어 먹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저희 아이가 계속적으로 밥을 정말 뭐 특별한 거, 뭐 오늘은 요리 음식, 한 끼는 요리 음식 이런 거 없이 식단을 정말로 막 그 지겨울 정도로 막 밍밍한 식단을 계속적으로 먹였죠. 먹이니까 정말로 여드름이 이렇게 줄더라고요. 줄어서 한날 이마를 봤는데 와, 너 여드름 진짜 많이 없어졌다. 이게 그냥 청소년이니까 올라오는 거나가 아니라 식단 조절하면 여드름이 없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너는 정말 목 지금 건강하겠다. 네가 그전에는 못했던 그 밥의 양과 그 다음에 그 반찬의 종류를 막 여러 가지를 막 네가 목이 아프다고 항상 목을 잡고 있었는데 정말 천천히 느리게 먹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도 더 느리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지만 너는 정말 적절한 양을 천천히 먹구나 하면서 넌 정말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막 왜 이렇게 싱겁냐 국이 너무 싱겁다면서 뭐 저 몰래 소금도 넣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도 제가 해놓은 뭐 야채찜 있으면 막 이렇게 덜어 먹고 그래서 라면을 저희가 항상 라면을 막 이리저리 오고 갈 때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야 되는 그런 라면을 즐겨 먹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라면을 지금 안 먹은 지가 좀 됐어요. 독감 걸리고 나서부터 안 먹었죠. 안 먹었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안 먹으니까 저희 오빠도 덩달아서 안 먹게 되고 자꾸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이 지금 남아있는 라면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더 사지도 않고 남아있는 라면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라면을 지금 찾진 않죠. 제가 그래도 라면을 저희 아이 따라서 먹었던 습관이 있어서 저번 주 이제 일요일 날 아들아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식단을 했니? 일요일만큼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사무실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면 안 먹겠다고 밥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집에 이렇게 항상 어머니는 막 냉장고를 잘 이렇게 뒤져보진 않으시니까 그냥 보이는 반찬 이렇게 하면은 막 냉장고 안에 반찬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썩어서 버리는 것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관리를 하게 됐잖아요. 채소가 어느 정도 있네 하면은 이걸 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뭐 국에도 해놓고 뭐 찜에도 해놓고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재료가 어느 정도 있네. 오늘은 뭘 하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이렇게 하게끔 주시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진짜 부지런해야지 이거 정말 이거 부엌대기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겨우겨우 하고 있죠. 3명의 식단을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일찍 퇴근하셔서 아버지가 또 제가 밥상을 차리는 것을 먹겠다고 이렇게 안방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시 좀 넘어서 이 사무실에 왔다가 집을 가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밥을 안 차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엄마, 저희 아들, 저만 이렇게 좀 신경 썼었는데 아버지도 먹는다 하니까 4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빠도 언제 먹을지 모르지만은 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예전에는 참 가능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혼자서 막 부산하게 막 부엌에서 막 4명, 5명 거를 막 차렸죠. 차리니까 막 차릴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정신없고 국도 막 2가지로 막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맨날 뭐 밖에서 드시고 아니면은 좀 늦게 오셔서 혼자 드시고는 하셨는데 4명이서 또 이렇게 좀 오손도손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차려준 반찬을 먹으니까 아버지도 이제야 좀 합류를 하시는구나. 제일 늦게 아버지가 합류를 하셨죠. 제가 만든 반찬 손도 안 대셨는데 어제는 또 반찬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 내가 만든 반찬을 다 입에 넣어 보는구나 하면서 어제는 좀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언제까지나 반찬을 해줄 수는 없어서 마음을 먹었죠. 이게 반찬 정기 배송이 있는데 이게 좀 보통은 한 달에 한 4번 정도 오는 게 한 13만 원대 그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좀 놀래 하시더라고요. 좀 비싸네 하면서 이게 한 번 배달 오는 게 한 3만 원대죠. 한 6가지 반찬.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가는 거 시간 들지 고르는 거 시간 들지 계산하고 들고 오는데 또 수고가 들지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뭐 먹을지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만드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그 돈이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처음에 유도를 했을 때 어머니가 비싸서 안 먹을래 하면서 막 본인은 안 먹겠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제가 얘기를 했죠. 엄마 간병인을 쓰면은 돈이 더 든다. 엄마
뭐 우리랑 같이 있을 거 아니냐. 제 말은 뭐 요양병을 가지 않을 것이지 않나. 엄마 성격에는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가족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한테 있으려면 엄마의 상태로서는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간병인 돈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 생각하면서 반찬 정도야, 아 내가 고용해서 누가 반찬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돈이 엄마 아까운 돈이 아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유도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 챙겨주네 하면서 맞다, 엄마는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나 엄마에게 막 삼시세끼 다 이렇게 차려줄 수는 없다. 나도 뭐 내 삶이 있고 또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저희 아이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황이 안 되면 엄마를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간병인 고용하는 셈 치고 그 돈까지는 안 들겠지만 밥은 엄마가 이렇게 남의 손 빌려서 사 먹어라. 돈은 그런 데 쓰는 거다. 이런 데 쓴다고 엄마가 하나님한테 책망 받고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어머니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 돈이 내가 부지런했을 때는 내가 손수 뭐 심고 뽑아서 내가 막 요리하면은 그게 이제 공짜 반찬이 되는데 어머니가 돈을 항상 아끼는 거죠. 아끼다 보니까 쓸 때를 안 쓰시고 그렇게 계시니 이 돈은 정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제가 자꾸 설득을 하니 어머니가 네가 날 챙겨주는 건 나 맞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셔서 제가 반찬을 정기 배송을 시켰죠. 시켰는데 보니까 그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어머니만 이렇게 좀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한 며칠씩 먹기에 충당한데 저희가 가족이 그걸 뺏어 먹는다면은 그게 좀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부족한 점은 뭐 이렇게 야채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오리고기를 사서 이렇게 쪄 먹는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 가족의 건강을 계속적으로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화와 복을 주시는 거는 다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런 생각과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뭐 양배추 삶은 거 이런 거 눈에 쳐다봤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체감을 하게 해주신 거죠. 식단을 바꾸는 게 정말 우리 가족한테는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하다. 어머니 고혈압이고 본인 식사 못 챙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감을 통해서 또 저에게 알려주셨고, 또 바뀐 점이라고는 제가 이제 원래 직장에 가면은 항상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좋아하니까 과자, 뭐 떡 이런 거, 핫도그 뭐 이런 거를 막 저도 막 먹죠. 먹는데 이제는 제가 좀 그런 것에서 조금 손을 떼고 내 간식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감자 고구마를 쪄갑니다. 쪄가서 독감 이후로 감자를 이렇게 먹고 뭐 두유랑 먹고, 두유랑 감자랑 먹을 때는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감자가 포만감이 너무 있어서 두유보다는 물이랑 감자랑 먹으면 조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몇 번을 이제 제가 계속 간식을 가져갔고, 불교 선생님께도 이제 저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도 불교 선생님은 저 거를 챙겨주시죠. 챙겨주셔서 조금이라도 먹어봐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저 간식 있다고 이렇게 봉지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불교 선생님이 네 하면서 이제 드셨는데, 어제는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 쪄봤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 제가 막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서 이렇게 막 먹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 혈당 관리를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식사의 때도 정하게 되는 거죠. 아침 일찍이랑 뭐 12시 그리고 7시만 되면 이제 저희 아이한테 밥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빵이나 뭐 그런 거 생각이 나면 밥 먹고 바로 뭐 단 거 들어가면 혈당이 이렇게 확 올라간다 하면서, 아플 때는 한 30분 했는데 그래도 한 20분이나 15분이나 엄마 설거지 할 때까지는 네가 좀 참았다가 간식을 먹으렴. 간식도 뭐 어제 뭐 빵을 뭐 한 개를 다 먹었어. 오늘은 반틈만 먹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니 엄마 말을 듣고, 이제 아이가 막 내끼 찾는 거를 이제 새끼만 찾고, 간식도 막 밥 먹고 팔아달라고 막 보채지 않고, 엄마가 말한 그 시간에 주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정말 여드름 없어져 가는 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을 끊지 않고 이렇게 1시간 20분 걸렸네요. 이렇게 이제 밥 먹는 영상까지 찍게 되어서, 나 유튜브 초반에는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렇게 한 영상에 이렇게 모든 얘기를 다 마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이제 추위도 얼마 안 남았겠죠. 어제 막 눈이 펑펑 내렸는데 추위도 잘 견디시고, 또 한 주를 보내시고, 또 제가 얘기할 게 있으면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